네, 요즘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북한이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식량난 때문인데요. 그런데 김정은의 불면증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올해도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는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김정은 체제를 흔들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님, 그리고 산업은행 김영희 북한경제팀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만 그런 게 아니죠. 이 북한 가뭄이 꽤 길어지고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북한의 식량 생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 충분히 그 논과 밭에 공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북한의 가뭄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올해도 보면 지금 뭐 그 평년의 그 강수량에 비해서 거의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북한 같은 경우는 가뭄이 들면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가뭄이 들어도 수리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가 있는데, 북한은 그런 수리 시설이랄지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시설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뭄만 들어도 그 농업 생산량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에서 7월 초까지 비가 제대로 안 온다 그러면 그동안 평균 식량 생산의 한 20% 정도는 그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뭄이 생각보다는 심각하고 이 가뭄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팀장님, 일단 유엔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가뭄으로 인해서 대규모 식량 사태나 기아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북한이 기아 사태가 올 때가 90년대 중반에 가장 심각했습니다. 예. 이제 그때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이제 기아 사태가 오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그때 뭐 수해도 많이 났고요. 그다음에 또 가뭄도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99년도 가뭄 때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99년도 같은데 예. 그때는 상당히 이제 심각한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곡식을 심어 놓은 것이 다 땅 속에서 말라 죽었었어요. 그래서 그 90년대 중반에 벌써 기아가 시작을 했는데 99년도에 또 이런 가뭄이 드니까 주민들의 생활이 정말 어려웠었죠. 정말 그때는 좀 아사자가 항장일생이 300만 있었다고 할 정도로 예. 그렇게 정말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북한이 이제 뭐 국가가 생산하는 식량량은 많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서 이제는 그 먹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난 20년 동안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시장이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식량 공급이 안 되면 중국에서 밀수를 통해서라도 식량이 많이 공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는 많이 올라가겠지만 과거하고 달라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이 되고 수요가 거기서 발생을 하고 이런 것이 구축돼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주민들이 구매력 수준이라는 건 예.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식량 물가가 엄청 올라가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 북한의 하층인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아 사태도 어느 정도는 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량 문제가 어쨌든 어려워질 수는 있겠지만 지난 고난의 행군 때보다는 상황이 나쁘진 않을 네, 것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최근에 농업 개혁을 하고 있다, 이 내용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 생산물에 한해서 자유롭게 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 개혁, 그런데 가뭄이 대대적으로 좀 심각해지면서 이것 또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김정은의 업적에 어떻게 보면 좀 오점을 남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가뭄이라는 것은 뭐 김정은이가 해결을 할 이게 인재가 아니라 이게 뭐 자연재해잖아요. 그렇겠죠.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게 인재, 북한의 주민들이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런 자연재해도 인재로도 될 수가 있다 하는 인식하기까지는 아직 거리가 멀고요. 예. 그리고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걸 미리 사전에 방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당국이죠. 북한이 지난 기간을 보면 가뭄이 들 때 이제 뭐 방지책을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저수지에다 물을 담아놨다가 어떻게 하면 그거를 가뭄이 들 때 그걸 꺼내 쓰고 그다음엔 또 이제 그 각 협동농장마다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퍼쓰고 그런데 양수기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북한 당국으로서는 그런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뭐 위락시설 그런 데 비하면 농촌에 투자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예. 아무리 농업 개혁을 통해서 분조 단위로 이 뭐 토지를 떼주고 생산해서 자율적으로 60은 네가 갖고 40은 국가에 수매해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이제 뭐 농사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다 곡식을 거둬들인 다음에 그때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 기간에는 100을 생산하는데 이번엔 이 가뭄 때문에 50밖에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군량미를 꼭 거둬들여야 될 양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 지난해보다 더 많은 걸 거둬들일 수밖에 없죠. 지금 6대 4라고 하지만 그 농민들을 또 설득해가지고 어느 정도 또 국가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농민들한테서 의견이 분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농업 개혁이 김정은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네. 주민들의 식량 배급 문제도 문제지만 네. 이 군량미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군부 분위기, 뭐 네. 현영철이 숙청이 되면서 군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식량 배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군대 내에서 반발이 좀 거셀 것 같습니다.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그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객관적인 평가들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의 북한의 식량 상황은 약간의 개선은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우리 남쪽의 북한 식량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식량난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러나 그 김영희 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그 가장 식량난이 심각했던 90년대 중후반 상황보다 나쁘지는 않다. 그러니까 식량 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그때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시군요. 나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도 가뭄이 있었고 올해도 지금 북한의 가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합니다. 예. 어느 정도냐면 북한에 지금 그 논에 물을 대질 못하고 모를 심을 때 모 자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미로 그 땅을 파서 모를 심고 거기에 물을 주는 그러니까 나무 심듯이 지금 모를 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그 비가 안 오게 되면 이건 이제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될 수 있다. 이제 그 과정에서 군에서 그 필요로 하는 식량이 늘 일정 정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식량 생산이 줄어들게 된다면 군에서 소모되는 식량도 당연히 공급 자체가 줄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사실상 과거의 고난행군 때도 군인들은 상대적으로 덜 죽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군에 대해서는 북한이 그 특별한 조치들을 그동안 취해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만약에 올해 식량난이 올해 그치지 않고 내년도에도 또 식량 상황이 더 나빠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군으로 들어가는 식량의 상당 부분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현재 올 한 해 정도의 식량난 가지고 군량미가 완전히 그 바닥이 나서 군이 상당한 그 불편함을 토로한다랄지 이런 정도까지는 올해는 아닐 것 같고 식량난이 지속됐을 때는 북한의 군부의 그 특히 일반 군인들의 그 불만이랄지 이런 것들은 가중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일단 일반적으로 식량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더라도 군량미는 일부분 좀 빼놓게 되나 보죠. 그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나 보죠. 우선은 뭐 북한에서는 일단 식량을 생산하게 된다고 했을 때 군에 들어갈 수 있는 식량은 일정 정도 그 쿼터를 늘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군의 보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식량난이 발생했다고 해서 군의 식량 사정이 아주 급격히 바로 나빠지기보다는 이 식량난이 지속될 경우에 이제 북한에서 그렇군요. 군에도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일단 그 다음 방법이 뭘까? 식량을 다른 나라에서 가져와야 된단 말이죠.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만큼의 돈이 있습니까? 지금 북한의 경제 사정이 어떻습니까? 북한이 외화벌이가 과거보다 지금은 뭐 유엔 제재가 있기 때문에 뭐 그 미사일 팔아서 외화를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약이 돼 있죠. 그래서 외화의 사정은 어렵겠지만 북한은 지금 식량 공급을 중앙 정부가 이게 진행하는 것보다 지방 정부에 위임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가 알아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식량을 공급해라. 그다음에 또 기관 기업소, 우리 여기 말하면 뭐 정부 부처라든가 뭐 회사라든가 기관 기업소가 알아서 식량 공급을 해라. 이렇게 해서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비록 뭐 김정은이 주머니에 돈이 없다던가 중앙 정부에 돈이 없어도 지방 정부가 알아서 어떻게 하나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또 자리 내놔라. 김정은이 요새 자리 많이 내놓으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리 내놓으라 하니까 그 지방 정부가 알아서 외화벌이 해서 메꾸려고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업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외화 원천을 찾아서 중국이라는 다른 나라의 외화를 수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주민들 공급을 자기 직원들 공급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중앙 정부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기관이나 지방 정부가 공급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게 뭐 북한 내에서 생산된 거 가지고 공급하는 것보다 또 수입해서 공급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팀장님께서 이제 북한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북한의 식량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보도로만 접하게 되면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더라. 그런데 또 일부 부유층들은 자본주의 어떤 문화를 즐기면서 부유하게 누리고 있다더라. 이렇게 좀 양분되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이 어떤지, 식량난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90년대 중반이 가장 최악이었다. 일단. 팀장님께서 넘어오신 게 언제셨죠? 제가 2002년도인데요. 2002년도 오셨군요. 90년대 중반에는 저도 먹어본 게 그때 당시는 국가가 공급하다가 딱 중단이 됐기 때문에 누구도 시장이라는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는. 그래서 정말 굶어도 받고 그다음엔 말 사료, 말 안 돼 주는 사료가 수입돼 들어온 걸 그것도 먹어봤어요. 그때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지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라는 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순전히 쌀만 중국에다 밀수해서 공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극복할 수가 어느 정도 극복은 되죠. 왜 장사꾼들이라는 게 돈이 되는 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되고요. 그러나 주민들이 식량 생활 수준이 식생활 수준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90년대 중반보다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90년대 중반에 굶던 사람이 국수를 먹고 90년대 중반에 국수 먹던 사람이 잡곡밥을 먹고 잡곡밥을 먹던 사람이 흰쌀밥을 먹고 흰쌀밥을 먹던 사람이 고깃국을 먹고 이렇게 수준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이제 식량난이 오면 그런 수준이 조금씩 이제 또 하향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북한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뭐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가뭄 이야기를 하면서 식량난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꾸준히 지금까지 식량 부족 국가로 분류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얼마 전부터 해서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인도적인 차원이든 어쨌든 지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그 상황이 좀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이게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핵 문제 때문일까요? 일단은 그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줄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입장이 미국이나 국제사회 입장과 상당히 다르다. 이런 차원에서 그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그 대북 압박 차원에서의 이제 식량 공급 또는 그런 그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지금 줄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그동안 아주 나빴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서 식량을 또 그 수급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상대적으로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부적으로도 외부에 기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절박하게 기대지는 않는다. 이게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북미 관계를 비롯해서 북한과 대관계, 북한의 대관계가 그렇게 썩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북중 관계도 정치적 측면에서는 좀 삐그덕거리는 부분이 있고 북미 관계는 더더욱 지금 나빠 있는 상태고 남북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이것이 지금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북한은 이제 그럭저럭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만 가뭄이랄지 또는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내년도나 내후년까지도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북한은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북한은 일단은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북한은 버텨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하나 문제가 팀장님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인도적 지원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런 것들이 저희가 듣기로는 바로 취약계층 일반 주민들에게 바로 가지 않는다. 배급이 군부터 이제 배급이 되고 고위층부터 배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드렸거든요. 실상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근데 식량이 쌀이냐, 옥수수냐, 예. 아니면 밀이냐, 밀가루냐, 어떤 품종이 지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간부들한테 가느냐, 군부대에 가느냐 달라지는군요. 이런 게 좀 예. 달라지죠. 근데 군부대는 군인들한테 가는 거는 당연한 이치고요. 왜 그러냐면 군대는 식량이 없어서 군대는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개인들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 거기서 사서 먹을 수 있으니까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군한대 먼저 보내죠. 근데 그렇게 군한대 간다 하더라도 인도적으로 식량이 들어가면 물가가 떨어지는 것만 또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식량이 내한대로 뭐 직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식량이 공급됨으로 해서 물가가 떨어져서 어려운 사람들이 똑같은 돈을 가지고 1kg 사던 거 1.5kg를 살 수 있으니 그런 거는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 간부들한테 가는 거는 흰쌀을 내놓고 나머지는 안 가죠. 간부들이 뭐 옥수수 먹겠습니까? 밀쌀을 먹겠습니까? 안 먹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안 가기 때문에 식량 지원을 할 때 어떤 품종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취약계층한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2012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그거 라면이라던가 밀가루라던가 이런 걸 지원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한이 거절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가게 되면 거의 다 취약계층한테 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북한에서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지원을 좀 하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지원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받을까요? 이 부분도 좀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계속 사실 남북 관계 차원에서 중요한 예. 그런 뭔가 다른 것들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소재로 활용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그 대북 식량 지원과 그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거의 하나의 그런 뭐랄까요, 상호 간의 주고받기의 형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식량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불문율처럼 있었던 것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식량 지원은 저는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 전략적 차원에서 또 전술적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식량 사정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지만 절대적인 유엔이 이야기하는 그런 1인당 하루 필요 식량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식량난이 지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기하선상에서 벗어날 정도의 식량 사정은 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지 예. 그것이 유엔이 이야기하는 하루 필요 영양소랄지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식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한 1,200만 톤 또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또 우리가 영유아랄지 또는 청소년이랄지 이런 성장기의 북한의 주민들을 식량을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도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또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매개로 해서 북한과 대화를 풀어내는 이런 것들은 대단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남북 관계는 지금 뭐 꽉 막혀 있다고 봐야 되고 남북 당국 사이에서 지금 뭐
최고 지도자를 향한 비난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이 삿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중요한 것은 광복 70주년이 그 8.15 행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남관계는 지금 전혀 지금 작동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대북 식량 지원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남관계를 풀어가는 그런 것이 상당히 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현재 국면을 좀 돌파하는 이런 노력들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예, 뭐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면은 북한도 뭐 미국 측에 요청한 바가 없고 미국에서도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은 안 하겠다. 즉 말해서 뭐 북한과 대화를 할 생각이 없다.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북한 쪽에서도 극도로 그렇게까지는 심각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요청을 아직까지 하지 않는 걸까요? 지금 이제 북한에서 식량 상황이 그 올해 식량 상황을 우리가 한번 그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올해 식량 생산량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근데 작년까지의 식량 생산량 기준으로 본다면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사 상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식량 사정이 나쁘지만 그렇게 최악의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작년까지의 식량 생산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외부에 특히 미국 쪽에서 과거에 이제 식량 지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외국에 특히 미국 쪽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이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 핵 문제랄지 전반적인 북한이 미국 말을 지금 전혀 듣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식량 지원을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대대적으로 할 경우에는 미 의회에 그 사인이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오바마 정부도 이제 부담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부담들이 작용하면서 그 미국의 그 대북 식량 지원이랄지 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그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식량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상황은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뭄이 좀 길어지고 식량난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진다고 하면 네. 남과 북이 뭐 누가 먼저 요청할지 모르겠지만 전격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된다면 네. 역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남북 관계를 아까 꽉 막혀 있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네. 이 경제 국면을 좀 풀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아져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식량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한다면 또 지금의 식량 상황 자체가 뭐 수급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남관계의 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그 대북 식량 지원 문제랄지 또 북한의 식량 사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비료 지원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상의 상봉 문제도 논의할 수 있고 이것이 남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은 분명히 가능하다. 또 그 이전에 이미 지금의 남관계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남 당국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산업은행 김영희 북한경제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